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고민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직장에 가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가죠? 직장에 왜 가려고 그러세요? 직장에 왜 가려고 그래요? 전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먹고 살려고. 맞아요. 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 구조가.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굳이 직장 가야 되나요? 아니죠. 자기 장사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할 것이 직업하고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 제가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서 고민하느냐? 다들 직장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의 직업은 인사, HR 전문가가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인사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사쟁이가 저의 직업입니다. 저의 직장은 올림푸스 한국이 되는 거죠. 제 직업은 바꿀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아까 여쭤봤을 때 제가 올림푸스 한국에 관두게 되면 아마 직장은 아니라도 다른 일 할 거다 그래요. 다른 일 하는데 결국은 이 업무죠. 근데 직장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나가던 대기업에서 옮겼습니다. 올림푸스 한국으로. 왜? 직장을 옮긴 거죠. 결국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첫 단추부터 직장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어느 기업이 좋을까? S그룹 가면 좋겠지. 공기업 가자. 금융권 가자. 돈 많이 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직장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분석이 뭐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에 어디다 맞추냐? 내가 아닌 상대방 회사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 회사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취업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직업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즉 직업이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각 기업에서 쓰죠. 모집 분야 쓰죠. 저희는 이제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직무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안 해요. 내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했을 때 과연 나에 맞는가? 내 자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했는데 나의 단점, 성격의 단점 딱 보니까 내성적이에요. 그래 놓고 지원한 분야는 영업이에요. 안 맞죠, 앞뒤가. 근데 이런 실수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입사를 하면 뭐합니까? 1년 이내에 왜 10명 중에 3명이 관둡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민할 것은 결국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취업 전략에 하는데 과연 결국은 이거죠. 성공적인 경력 관리 과정에서 직업을 고려하고 선택해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에서 결국은 내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고 그 기업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은 거는 소용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력서 받아보면 다 천편일률적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자, 어학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 토익이 900점대야. 경쟁력 있습니까? 변별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했어요. 다 학교 간부야. 변별력 없어요. 다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고 자격증 준비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라. 즉 앞으로 향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제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라. 결국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사 후에 조직 내 생존지수를 높이는 것.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맞네. 리더십, 내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나의 정보 네트워크. 요즘은 인간관계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더십, 학교에서 간부했다는 걸 보여주죠. 왜? 나 리더십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했다는 거 되게 자랑을 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부반장 했던 사람 뽑아주지 말까요? 아니잖아. 실제 리더십은 이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체득을 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스펙 얘기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웬만한 스펙을 안 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예요. 이 사람들 지원했어요. 뽑을까요? 대부분 아마 안 뽑을 거예요. 왜? 센 양아치 날라리 히피하냐. 얘는 뭐 뽕 맞은 것처럼 눈도 개신치래 하고 여기다 전자팔찌만 딱. 근데 이게 바로 스펙이에요. 여러분들 보았을 때 말하는. 근데 이 사람들의 내면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누구야? 내가 좋아하는 게이츠 형.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MS 창립한 멤버들이고요. 결국 스펙 가지고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스펙 가지고 승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인류대 나왔습니다. 좋은 전공입니다. 학점 좋습니다. 어학점수 좋습니다. 자격증 몇 개 갖고 있습니다. 나 합격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라. 자, 여기 벌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벌은 이 강의장 내에서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있는 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벌은 가능한 여기 있는 모든 꽃밭을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취업이 됐던 아니면은 생활 습관이 됐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벌 타입이다. 손 들어봐 주세요. 없어요. 다음 우측. 꽃을 방문하는 횟수를 높이는 타입이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많죠. 예를 주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이거네. 나는 소중해요. 비달사순.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쪽에 여러분들 했는데 사실 취업 시장에서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쪽은 뭐냐? 성공과 연계되지 않은 취업 전략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봤을 때는 묻지마 지원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자기 분석이 안 돼 있고 이력서도 안 돼 있으니까 어떻다? 딱 받아보면은 모범 답안. 회사 딱 지우고 삼성을 넣든 LG를 넣든 다 통하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사람 한 명 면접을 보고 왔거든요. 결과는 탈락이죠. 왜? 우리 회사 지원하는 의미가 불분명해. 이력서도 딱 봤는데 그때는 제가 서로 전형은 저도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서로 전형은 밑에서 하고 저는 이제 면접만 보는데 딱 보니까 아니다 싶고 왜?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직무 전문성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포분만 나와 있어. 그것도 우리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효과적으로 해라. 효과적으로.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이죠. 잘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자기분석을 강조하냐면 이런 것이 사실 선배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 희망은 간절하죠. 청년 백수 88만 원 세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마음만 급해. 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어떻다? 정보가 다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어떤 특정한 개인 것이 아니라 모두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제일 이제 내가 싫어하는 타입. 나중에 대충 정한 다음에 서둘러 준비. 될 리가 없겠죠. 다음 차별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특히 자기 분석이 안 됐을 경우는 이 부분에 많이 답변을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다 안 돼. 그리고 요거 제일 싫어하죠. 바로 이제 연관되는 거지만 적당히 무차별적 여러 회사 융단 지원. 한 군데는 합격하겠지? 1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 최종 합격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다? 이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어만 잘하면 다 된다? 끝?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영어는 이제 기본입니다. 영어만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은 굳이 대전 안 뽑아요. 저쪽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애들도 영어 잘해요.
국내 영업하는데 한국말 못한다고, 한국말 잘한다 해서 국내 영업합니까? 아니잖아. 결국 직무에 대한 스킬인데. 그리고 너무 몰라요, 자신은.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활동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1학년 분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 즉 회사가 되겠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되겠죠.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진로 준비기, 자격 경험 체험기, 진로 결정기, 취업 전략. 사실 여기에 만약 4학년 분들이 계신다, 아니면 졸업생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미 취업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3학년 분들은 진로 결정기, 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하냐? 진로 준비 때는 바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체험 통한 사회 경험을 해라.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이 내용이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분석 자료가 되는 겁니다.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전부 다 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력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이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 실력 배워 1학년 때부터 외국어를 해라. 외국어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격 경험 체험. 물론 1학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단계를 하라는 거죠.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전공 분야도 결정되겠죠. 2학년 때부터 전공 분야 결정되니까. 아니면 이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해라. 해외도 나가보고, 공모전도 나가보고. 4학년 때 나가면 늦습니다. 해외. 그죠? 늦습니다. 남들보다. 사실은. 그렇다고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쩌면 직업세계 조사에서 1차 경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진로 결정 단계에서 자기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직업하고 직장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관련 섹터 접근해야죠. 여러분들 바로 오늘 온 자리도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 섹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포털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취업 관련 섹터 접근해가지고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저를 만나면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걸 근거해서 이제 취업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취업 전략은 바로 뭐냐?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어떻게 취업 전략을 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졸업 논문도 준비해야죠. 결국은 졸업을 전제로 회사에서는 뽑아주니까 졸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말짱 도루묵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공 공부도 계속 해야 돼요. 요즘은 또 전공 면접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LG 같은 경우가. 근데 이미 전공 면접은 제가 몸담았던 대기업에서는 그 기업에서는 이미 전공 면접을 90년대 후반부터 했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했어요. 이게 취업 제도도 돌고 돕니다. 제가 90년에 졸업했다 그랬죠. 그때 시험 볼 때 저도 이미 그때 89년도 이제 하반기 때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이미 제 영어 면접 봤습니다. 영어 면접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88년 올림픽 다음 해입니다. 좀 까마득하죠? 올림픽 다음 해에 그때 바람 부은 것이 세계화거든요. 그때 뭐 대우그룹에서 세계 경영이란 말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때도 영어 면접 그때 엄청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진로 결정하려면 어떻다? 아까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성적 관리 제가 얘기했고 외국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써버렸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말라. 그리고 전공 관련 자격증 및 유망 자격증 취득해라. 특히 전공 자격은 뭐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 자격증. 부동산 자격, 공인중개사, 저 같은 인사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합기도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뭐 구조조정 말 못한다고 뭐냐, 잘 안 한다고 뭐냐, 2단 협찬이 날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또 거꾸로 뭐 운전면허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연관된 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견문 넓히고 사회봉사 인간관계, 특히 이제 효과적인 자기 경력 관리가 성공의 열쇠다. 실제로 저희가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중시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왜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을 우리 회사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인사를 선택했을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본다는 거죠. 바로 그게 사회생활이나 경력, 여러분은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는 결국 뭐냐? 직장 내에서의 나의 비전입니다.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냥 각오죠. 기업에서 원하는 건 비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는 것이 뭐 기타. 그런데 지원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장 과정이 이따위만 있어.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학창시절 쓰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다 반장, 부반장하고 다 써.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분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나 중심으로 쓰긴 쓰는데 과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현재라기보다는 과거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 소설만 쓰고 있죠. 아니 소설은 아니죠. 자서전을 쓰고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아니면 그 활동 과정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얻었다. 그것을 얻은 어떤 역량을 어떤 지식을 당신네 회사 가서 어떻게 펼쳐 보여주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다. 바로 저희가 가능성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사 쪽에서 봤을 때 신규 사원 뽑을 때 포커스 맞추는 것이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전문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력 사원을 뽑아야 돼요. 근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략 수립은 사전 분석부터 해라. 바로 이 부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아까 직장보다 직업 중심으로 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일에 적합할 건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1년차 때, 3년차 때, 5년차 때 위기가 옵니다. 1년차 때는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모습하고 회사의 모습하고 직장인의 모습하고 실제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괴리감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3년차 때는 뭐냐면 이제 신입은 모르죠. 어영부영 넘겼어. 근데 3년차 때 딱 오는 것이 과연 이 일이 나한테 맞는가? 방황을 합니다. 그럼 3년차 때 뭡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갔어. 아니 3년도 지나갔어. 아깝잖아요.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떤 일에 적합하고 그 직무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보여주는가. 바로 그것이 사전 분석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전 분석이 돼야지 입사 지원서도 쓰고 면접도 하고 최종 합격하더라.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업종에 적합한가. 아울러 희망 기업까지 보고 그 희망 기업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적합한가. 그리고 향후 조직 내 생존지수 높이는 것이라 그랬죠. 직장인이. 입사하고 나서 5년 만에 잘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짧게 잘리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줍니다. 아까 저희는 인턴 기간 3개월 준다고 그랬죠. 그 기간 내 아니나 싶으면 회사에서는 과감히 도려냅니다. 학교와 틀려요. 학교는 여러분 성적 나쁘다고 해서도 잘 안 자르죠. 왠지 아세요? 학교는 여러분들이 고객이거든. 왜? 등록금 갖다 주잖아. 근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구성원들한테 거꾸로 월급을 줘.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그러면 소위 이른바 여러분들 밥값이라는 용어 말 쓰잖아요. 밥값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내 가치를 찾아야 된다. 어떻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사전 분석은 이제 제가 뭐 자기 분석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자기 분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기 분석하고 직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할 때는 직업 가치관도 보고 적성, 성격도 보고 그래서 자기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여러분들 적성 테스트도 봐야 돼요. 왜 삼성에서 SSAT를 보죠? 많은 기업들 인성검사하죠? 이런 부분을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많이 뽑아봤어요. 뽑았는데 기업에서도 힘들게 뽑았는데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봤어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적성 선호도.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 그 업무가 무엇인지. 그 업무에 필요한 자질, 즉 컴피턴시가 뭐고
그런 걸 다 보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복원을 할 건가. 즉 나와 이거와 맞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적합성.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기업으로 갈 건가? 제가 속해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갈 건가? 참고로 외국계 기업은 신임의 문은 좀 적습니다. 아니면 금융계로 갈 건가? 공기업으로 갈 건가? 아니면 아예 창업을 할 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월급만 해준다고 간다? 아니죠. 물론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밥값 얘기했죠. 월급 많이 주면 줄수록 힘듭니다. 물론 올림푸스가 그렇다고 월급 적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림푸스도 일이 조금 힘들다. 아까 봐봐요. 끝나고 다시 또 면접 가야 된다 했잖아. 7시 반부터 면접하면 어우.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무, 업종, 기업 그리고 향후 내가 어떻게 즉 직업에 대해서 경력 개발 경로를 해야 된다.